투더 라이브는 너라TV의 박상미 PD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PD님, 지난번에 예. 방송 나간 이후로 예.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요. 네네. 이렇게 또 두 PD님이 하시니까 케미가 너무 좋다 그래요? 하셔가지고 아, 제가 오늘도 부탁을 드려갖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 얼마 전에 저희 사랑제일교회 불법 철거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날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인분들과 걸어 나오시다가 MBC 기자랑 만나게 됐나 봐요. 근데 또 목사님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하면 네. 사실 다 응해 주세요. 네. 다 응해 주시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걸 받아 적어서 데스크에 올릴 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보도가 되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아,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네. 물론 뭐 기대했던 게 잘못이죠. 예, 뭐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기대가 네. 잘못이었고, 아까도 여기 네. 이 앞전에 대기하시면서 댓글 올려주신 분이, 네. 목사님은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네. 반드시 생방만 인터뷰를 응해 주셔야 된다. 생방송으로. 예, 녹화는 다 편집이 네네. 악의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아까 그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와, 이게 보니까요. 사실 그때 MBC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할 때 네. 전덕훈 TV라고 있어요. 네. 전덕훈 TV. 네. 거기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을 촬영을 했거든요. 18분 10초짜리의 인터뷰가 이제 MBC 8시 뉴스에서 보도가 될 때 네. 정말 짧게 한 20초? 네. 목사님의 18분 동안 하신 얘기가 네. 한 20초 분량 나갔는데 20초 분량 나간 얘기 중에 자극적이고 우리한테 불리해 보일 법한 얘기들만 쏙 골라다가 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사실 그 기초되는 보도의 그건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걸 그대로 내보내줘야죠.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네네.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래요? 네, 그쵸. 끝까지 들어봐야 들어봐야죠. 된다고 네, 했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들어봐야죠.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 네. 이 기사에 보니까 제목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 지를지 몰라 법 집행 또 가로막은 전광훈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제목부터 예. 이 제목부터 보면은 정광훈 교회가 뭐예요? 정광훈 교회가.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사랑제일교회라는 이름이 뻔히 있는데 네. 전광훈 교회 이것도 사실 명예를 훼손하려고 의도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전광훈 목사 교회도 아니고 네. 그냥 목사도 빼버려요, 직함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를 반드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이 냄새가 네. 오늘 진짜 기분이 정말 안 좋은데요. 네.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그 김영민이 또 목사님 네. 고소했더라고요. 네, 또 고소했어요. 고소하는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평화나무에. 그래서 네네네. 이제 봤어요. 봤더니 거기서 계속 정광훈 장관이 그게 난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거슬리죠. 그게. 네. 아니 그 고소한 내용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걸 고소했다는데 그럼 공직자 아니에요? 그럼 직이 있잖아요. 그럼 호칭을 붙여줘야지. 네,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나쁜 사람. 여기 보면 기사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를 좀 보면서 예.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제일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을 신도 10명이 막고 있습니다. 교회 외벽은 타이어로 쌓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아침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 기습적으로 명도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계획이 사전에 노출이 됐고 새벽 5시부터 교인 5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교인이 늘어나자 법원은 시간을 앞당겨 새벽에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네. 교인들이 휘발유와 유성 페인트 잠깐만요. 휘발유와 유성 페인트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네. 휘발유와 유성 페인트는 없었어요. 이 앞에 네.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 앞에 지금 기사를 보니까 네. 봐요. 기습적으로 투입하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이 용역이죠. 저들이잖아요. 네, 조합 측이죠. 저게 올바르냐고요. 기습 투입하려고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네네. 이거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네.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교인들이 휘발유? 이번에는 절대 휘발유 쓸 생각 없었어요. 네, 그럼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유성 페인트라고 했는데 왜 유성 페인트라는 그냥 페인트라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유성 페인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휘발성을 강조시키려고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의적이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추측성으로 적어놓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것. 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이어 같은 위험 물질을 준비했고 네. 여기에 불을 지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네. 자기들끼리 그냥 한 얘기예요. 맞아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네, 얘기가 돌았다고 자기들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공정성에 너무 어긋나다. 맞아요. 차라리 뭐 교회 측에 물어보든가. 그렇죠. 아니, 진상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 기자가 네.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뭐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서두에다가 네. 사실인 것처럼 네. 이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소문을 왜 기사로 쓰냐고, 소문을. 그러니까요. 네. 아니 팩트 체크를 하고 기사를 써야지. 그러면 그 유튜브 하면 유튜버 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유튜브 해야지, 유튜브. 네, 맨날 MBC 가짜뉴스다, 유튜브. 가짜뉴스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측은 서울시의 감정보상금 82억 원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님 현재 교회 건물과 똑같은 규모로 새 교회를 지어주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네. 마치 이것만 보면 또 여기서 이제 알박기라는 느낌의 표현을 주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게 2009년도, 2008년도에 합의된 작성의 문건에 보면 네.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보니까 첫 번째 종교부지는 일단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존치가 우선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협상이 돼서 교회가 옮겨질 경우에 합당한 협상금을 보상금을 주어서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로 됐는데 지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여기 보면 네. 서울시의 감정 보상금은 82억이라는 거예요. 82억으로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지을 수 있으면 네. 나가겠습니다. 당장 나가드릴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말이에요. 당장 나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네. 이거를 다른 재개발 지역, 교회가 지금 재건축되면서 사랑제일교회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제보를 받아서 전화를 몇 군데를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받은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랑 똑같이 처음에는 서울시 감정 보상 금액이 네. 교회가 생각하는 금액이 한 5배 정도 낮게 책정이 되더래요. 5배 정도.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전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조합도 최대한 적게 돈을 주려고 하는 네, 것이고 네, 네. 교회도 최대한 많이 많이 받으려고. 받아야겠죠. 네. 근데 이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 장이동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네. 집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갈 때 네. 최소 보상금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최대한 많이 보상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모두 다 동일한 생각 당연하죠.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기독교에서가 네, 아니라. 네.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아시겠지만 최소 보상액을 저기서 조합 측에서 불렀을 때 네. 우리가 어떤 보상액을 부르면 거기서 이제 서로 핑퐁을 하면서 협상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요청을 하고 네. 우리의 금액에 대해서 네. 듣고 협상이라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어떻게 들렸는지. 예. 그러니까 저 84억을 네, 애초부터 얘기했다면 네네네. 우리가 재개발 허락했겠어요? 아, 그쵸. 이 말도 안 되죠.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지금 이 주변에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곳이 있어요. 재개발 통해서 네네네. 꿈에서 쪽 주 인근으로 해가지고 네네. 지금 거기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음. 부동산 사이트 가가지고 네네. 그러면 82억으로 아파트 몇 채 사는지 보세요. 몇 채 못 사요. 음. 그러면 우리 교회를 밀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네네. 몇 세대가 들어서요? 200세대 가까이 맞아요. 들어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그 200세대 가격을 다 치면요. 얼마겠어요? 그 돈은.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익을 보면서 네네. 82억을 애초부터 물르지 그러면 만약에 황현희 조합장이 네. 애초부터 초대 조합장. 초대 조합장인데 황현희 조합장이 네. 목사님 82억에 합의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재개발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면 사랑제일교회가 있으면 여기에 재개발을 못 하겠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했다면 진짜 저희가 했겠냐고요. 안 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교회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누구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죠. 네. 아니, 평당 땅값으로만 저 금액이면 땅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 이거를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되는 게 사랑제일 교회니까 협상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네. 그 누구도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착오가 일단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이 금액이 오고 가면서 네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금액이 저쪽에 전달이 됐었을 때 네네. 안 받았다 쳐요. 그럼 다시 금액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아니면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오고 갔어야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합의를 하더라도 네. 심지어는 합의를 했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디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계셨을 계실 때, 때 구치소에 계셨을 분노를 때도 머금고. 네, 네. 진짜요. 우리가 변호사가요 엄청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 도장을. 네네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서 틀었잖아요. 맞아요. 조합에서 또 틀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조합장을 바꿔버리면서 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조합장이랑 백날 합의를 하면 뭐하냐? 황현이랑 합의하고 김경덕이랑 합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순영이랑 합의해봤자 네네. 또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조합장 갈아갖고 와가지고 또 다시 하자고 그러면은 또 영역 집어넣고 또 할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조합장한테 이제 막 분노가 나는 건 몇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조합장 같은 경우엔 네. 사랑제일교회한테 보상금 줄 돈이 있으면 예. 용역한테 돈을 줘서 네. 사랑제일교회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라는 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조합장 같아요. 조합장 같은데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 언론사와 사랑제일교회는 협상할 의지가 없다. 협상할 의지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래요. 조합장이 자기가 설정한 금액 던져놓고 네. 이거 받을 거면 받고 안 받을 거면 용역이다. 이게 협상입니까? 그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협상은 서로 핑퐁이 이루어져야 협상이 되는 건데 그럼요. 자기들이 측정한 금액 딱 던져놓고 네. 할 거야 말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협상의 의지가 교회가 없다. 우리는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저쪽은 협상의 의지가 없다. 그게 아니라 존치를 해주든 니네가 쥐어주든 네. 너네는 82억 갖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82억 가지고 현재 사랑제일교회만한 교회를 지어줘라. 쥐어줘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맞아요. 그래놓고서 사랑제일교회 나가면 거기 2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이익만 먹으려고 하는 사실 돈 욕심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네. 저희는 돈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금액을 갖다 들이대는데 네. 금액만 들이대도요. 지금 저렇게 똑같아요. 84억 필요 없다. 그럼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84억 필요 없어요. 네. 똑같은 거 지어달라 이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 뭐냐면 여기 아파트 짓는 가격이 평당 1,250만 원이에요. 50만 그럼 원, 이거를 1250만 평당 곱하기 우리 하면은 네. 이것만 해도 480억 가까이가 돼요. 네네,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장위동에 있는 조합에 속하신 분들 중에 네. 이런 얘기를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네. 그 보상금으로 바로 앞 동네, 네. 바로 옆 구역에 집을 하나 사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집을 사고도 집 산 만큼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2배네요. 2배죠, 2배. 네. 근데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왜 교회는 무조건 손해를 보고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려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냐. 이것도 엄연히 재산인데. 네. 일반 자기들은 이익을 내면 되는데 교회는 이익을 내면 안 돼요. 네. 이게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게. 물론 교회가 네. 선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선교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가졌다고 한 그 선한 마음을 네.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네. 이쪽에서 선하지 않다고 비난하고서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악용하려고 하는 건 네. 다른 얘기잖아요. 원래 이게. 착하니까 참어. 이것도 참어. 너 착하다며. 그걸 그거 악용하는 말뜻이에요. 거잖아요. 네. 그걸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네. 왜냐?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존치해주든 교회를 너네가 말한 대로 82억에 지어줘 봐라. 네. 지금의 준하는 사랑제일교회를.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못하니까 자기들 보상금을 어쨌든 많이 땡겨 받으려고 네. 교회를 하나 죽이기 위한 네. 지금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잡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에 한번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잘못된 이 조합의 행태를 여기만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다른 지역에서 네.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구 조건이 네. 들어진 교회가 있냐? 교회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처음에 조합에서 측정한 금액이 교회가 측정한 금액의 5배가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억 정도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조합이 20억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합의를 하는데 갭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결렬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사랑제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법원으로 갔더니 법원에서도 하는 말이 이건 조합이 너무나도 교회한테 불리하게 측정을 했다.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또 교회가 요구하는 만큼 또 다 들어주란 얘기는 아니니 협상을 해라. 좀 맞게끔. 네. 그래서 법원 판결을 듣고 다시 협상을 했는데 네. 약 2.5배에서 3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 거죠. 네. 그래서 협상이 되었는데 대토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교회가 지어지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임시 처소 네. 이 모든 걸 다 조합해서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해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이상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 네. 이걸 다 들어주는 교회들이 너무나 조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많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장이 19역을 하는 재개발 조합은 네. 조합원들이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그쵸. 이걸 끌고 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여기 러브제이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돈 말고 교회 달라고. 돈 말고 교회 주세요. 아, 그럼요. 교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아, 그래서 빨리 사랑제일교회 재건축 문제가 네. 저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난번에 네. 방송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상백 PD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아,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번 예언을 해주셨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외부에서 지어줄 거다. 네. 이런 예언을 수십 년 전부터 네, 너무나도 네. 많이 들었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내용 네. 그걸 듣고 성도님들이 진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아라 TV가 특이한 게 네. 뉴스가 은혜스러워요.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예언을 한번 했던 게 있는데 요즘에 네네네.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그 아버님도 네네. 이제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네네네. 이제 교회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도 거짓 비슷하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고난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받으시니까 많은 고난들이 감옥까지 가시는 일들이 많이 네네.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시비를 거는 것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많은 그래 거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네. 우리 목사님을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탄압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네네. 내부적으로 같은 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목사님들이고 네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김용민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도 많고 네, 이 진짜 같은 가짜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교회가 핍박받는 거 플러스 목사님을 지금 팔아 넘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PD님이 네네. 이번에 다음 뉴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목사님이 또 이단성 조사에 또 연루가 좀 되기 지금 직전에 있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것도 또 CBS에서 나온 거예요. 노컷 뉴스가 또 CBS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합동 전광훈 목사 이단성 조사 한국교회 이미지 훼손 단호 대처. 갑자기 뜬금없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단성 조사가 왜 나오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게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부활절 예배 때 이제 세된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이제 거기 NCCK
목회자를 불러놓고 네. 또 뭐 축복 기도를 시켰나요? 아무튼 그 자리에 불러서 네. 그리고 또 문재인의 축사까지 거기서 틀고 맞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네. 왜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NCCK라고 하는 우리와 도무지 함께 갈 수 여기는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거 다 포용해 가거든요. 그리고 미군 철수를 외치는 그러니까 이런 단체랑 어떻게 참 하나님 말씀 그 진리에 대치되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냐? 왜 그렇게 했냐?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부활절이었는데 네. 그때 제 기억이 나요. 네네네. 뭐냐면 여기 홍철기 부장님이랑 네네.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부활절 예배를요 또 20%잖아요 원래 그때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또 10%로 수수료 줄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부의 비유 맞히는 능력은 탁월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꼭 불러내잖아요. 네네. 또 거기에 누가 갔었다 그랬더라? 박영선이 갔었나? 네, 박영선 그 네. 선거 이틀 전인가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도가 사실 네. 참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라고 네네. 하는 취지에서 네네. 목사님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쪽 반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네. 인터뷰 중에 진용식 목사 예장 합동 2단 대책위원회 상당히 심각한 교리들이 있어요. 네. 신천지 같은 비슷한 교리들이 있어요. 전광훈 목사의 그동안 청교도 훈련원에서 강의한 내용들을 전부 검토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단성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인데 교단 소속도 이상한 데 있었다 갔다 오는 거 맞아요. 원래는 안식교회에서 넘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지금 이분이 이단 대책위원회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랑제일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도 하시고 전광훈 목사님한테 돈도 받아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교단 차원에서 네. 문제를 제기하니까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본인이 와서 설교를 했던 사랑제일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 네, 그리고 진용식 목사님 관련돼서는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언론사 쪽에 계신 목사님과 네, 통화를 네. 했는데 조만간 너아라 TV 오셔가지고 법적으로 다퉜는데 진용식 목사님이 다 졌어요. 이 언론사 쪽에 계신 목사님 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그게 다 사실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돈도 얽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진짜. 그거를 모시고 하나 다 들춰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 이야기하는 걸 다 믿을 수 있는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왜 되려, 저번에 예. 무슨 이단대책위원회일 이거부터 다시 잡아야 돼. 네, 그럼요. 이단대책위원회를 다시 세우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 게 왜 이래서 목사님이 왜 서울 낭독문 했잖아요. 네네. 그럼요. 서울 고백서. 서울 고백서. 네. 그걸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왜 너나 개나 소나 다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7대 복음에 맞춰서 이게 짠 건데 아무튼 이 이단에 대한 규정에 대한 기준도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고 그거를 집행하는 네네. 사람들도 검증이 좀 안 되어 있고 네네, 그럼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이제 이게 간략적으로 이렇게 추스려 보면은 네. 목사님께서 네. 이번에 저쪽에 부활절 하는 모습을 보고 네네. 한탄하신 거예요. 네네.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6월절 때 예.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네. 본인을 냅두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6월절 치르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 있는데 니들 6월절 뭐 하는 거냐 이딴 식으로 여자요. 네네네. 책망하잖아요. 이번에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돼야 네. 되잖아요. 또 성도가 돼야 되고. 근데 거기에 그 정권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네네. 선지자의 책망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팔아넘을 그 궁리를 하고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내가지고 팔아넘기려고 그 별짓을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누명을 씌웠던 것처럼 목사님이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너 이단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자꾸 말하면 이단으로 정지할 거야. 이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대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단이라고 하는 카드를 네. 협박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단 안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네. 이단으로 내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라면 이단이야. 참. 그래서 그랬는지 어제 이제 그 부흥 강사 네네 목사님들 많이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잖아요. 네. 김만성 목사님들이 내노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너무 놀랍고 감격을 받았어요. 진짜요. 그 네. 조나단 목사님 여기 계시면서 네. 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조나단 목사님이 모시고 왔는데 네. 이 정도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네. 마음이 열려 있고 네. 한 뜻으로 모으려고 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합동 측 네. 목사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합동측 목사님도 계셨죠. 근데 소강성 목사님 계시는 네. 합동 측.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에 네. 이건 아니다 이거지. 맞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오영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데 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는 옛날 공산주의랑 다르다는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오영석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 왜 똥을 똥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하면서 얘기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해. 그러니까 이게 네네. 보면 어제도 확인이 됐던 것처럼 합동 측의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봤더니 그 내부 합동 측 내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 그냥 제발 더 이상 언론에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강성 목사의 행보가. 네. 그러니까 그 합동 측 내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네. 소강성 목사님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않아요. 정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사랑의 교회에다가 그렇게 약간 정치적인 느낌을 가지고 선거 전에 네. 그렇게 해서 네. 왜 언론에서나 교계에서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냐. 차라리 우리는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목사님들이 합동측에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문제가 좀 있다.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기사 좀 넘어가서요. 네.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자꾸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 또 굉장히 이상한 맞아요. 행동을 해서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목사님의 힘을 빼시면 안 돼요. 네, 네. 이 그럼요. 기독교계에서 네네.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소강성 목사님도 염소를 끌고 북한으로 간다니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목사님을 왜 타격을 할까? 진짜 이단성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일까? 난 대의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이 공격받는 거는 단 하나예요. 반정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반정부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네.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힘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지금 보면,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정의용 네네. 장관이,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생각 자체가 네네.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이번 기사를 보시면, 네네. 그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 토론회에서 네. 참석해서 질의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장면인데, 뭐에 대해서 답변을 했냐면, 지난해 5월이에요, 지난해 5월. 우리 측 감시초소에 GP죠.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소한 위반이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군한테 총격을 가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총 쏜 거 정도는 괜찮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반대 사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대응 사격을 해야죠. 대응 사격을 했는데, 네. 그랬는데 반대쪽에서 또 다시 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쪽에서 절제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아니 진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하는 반응이 네. 너무 옹호한다. 아, 왜 자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지 무슨?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우리 측 초소에 실탄을 발사해 자칫 군인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도발 상황을 이같이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또 여기서 거론됐던 게 뭐냐면 일본이 이 근래 들어서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네네. 그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내보낼 것이다. 내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어쨌든 이건 뭐냐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총을 쏜다는 것도 그렇고 국군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소중한 생명이고 저쪽에서 방사능을 오염된 그 물을 방출한다고 해도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거 다 우리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건데, 근데 대하는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 정부가 하는 대응이. 네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네네. 북한에 대해서는 저건 사소한 위반이니까 괜찮다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긴 게 있어요. 다음 네네. 뉴스인데.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국민이 네네.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네네.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해요. 네, 이것도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박상익 대표죠.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나왔어요. 통일부 대북 전단 살표 예고에 법 취지에 맞게 뭐 할 것? 이행할 것. 이거 보세요. 아니 북한이 총을 쏘면 진짜. 이거는 사소한 위반이라고 하고 네. 우리가 또 대북 전단 이게 무슨 저쪽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전단 살포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맞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 정부가 법 취지에 맞게 이행할 것. 근데 여러분들 이 법 취지에 맞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단, USB, 현금 등을 북한에 살포할 시에는 네. 징역이 3년이에요. 와. 징역이 3년이요. 근데 총을 쏘는 북한은 사소하다. 네네. 그리고 전단과 USB와 현금을 살포하면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야. 야. 그걸 보내면 어떻게 한다? 징역을 3년을 매기겠다는 최대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에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야. 이게 어느 나라를 위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를. 그러니까요. 저기는 총 쏴도 되고 여기는 전단 살포하면 안 되고. 아니 총 날라와도 사람이 안 맞았으니까 괜찮고 네. 전단지는 보내면 어쨌든 법적으로 처벌을 해버리겠다. 네. 엄포를 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그리고 진짜 북한에 있는 인권을 생각한다면 네. 저들이 사실 저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일평생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저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들의 인권은 저 가짜 거짓된 나라로부터 구출되는 게 저들의 인권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전단지를 보내서 네.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네. 진짜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맞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게 저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져간 걸로 만든 법이 이 법이에요. 이 법이에요. 이 법을 통과했더니 웃긴 건 뭐냐면 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네. 또 내지는 야당이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서 했냐면 미국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이 법안 때문에. 참. 그래도 진짜 미국이 그래도 타락했고 많이 네. 부패됐다고 해도 네네. 미국은 미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청문회를 열고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라고 했더니 유엔에서 이걸 다뤘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네네. 유엔 네. 특별 보고관들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집단 서한을 보냈대요. 그러네요. 예. 이 기사 보시면은.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공동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아니 외국에서 봐도 네네. 너 도대체 너네 정부는 어느 나라를 위한 정부냐? 라는 게
아니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아, 그리고 주일에 이충근 박사님 나오셔서 인터뷰 하시는데 네네.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네. 충격 보고가 나왔는데 네. 문재인은 북한과 네. 중국으로 갈 것이 뻔하다. 네. 이미 미국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게 뭐 어때서 하고 이러고 있고 대깨문들은 네.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깨어 있고 국가관이 뚜렷한 사람들만 고군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도 그런 국가관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네. 부동산이라든지 저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내로남불 때문에 살짝 지금은 이쪽에 서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또 어떤 부패한 모습이 보여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관이 바로 되어 있으면 네.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뭐였냐면 네. 사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 네, 그리고 네. 관심을 맞습니다. 가져야 된다. 네. 특히 정치나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이제 USB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북한에 넘겨줬다고 하면 아, 참 저는 불안하다. 그때요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사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네. 저는 제일 붕괴할 때가 언제 붕괴하냐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전자에 네. 그 뭐 내지는 또 조선 현대조선 쪽에 있는 그 고급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네. 기술 정보. 네. 그걸 USB로 팔아먹는 산업 스파이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쵸. 저는 이거 엄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해요. 엄청난 엄벌로 다스려야 돼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중국 같으면요 사형이에요. 사형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10억이면 커요. 아유, 그쵸. 근데 이거의 값어치는 국익으로 따지면요. 아, 어마어마하거든요. 나라 팔아먹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건 사형이에요. 중국 같으면 사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좋아서 문재인이 이렇게 팔아먹었어도 누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까요. 근데 어디서 열받아 하냐면 LH 사태. 이거 선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밥그릇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 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참. 이게 아직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네네네. 멀었다. 예,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예. 내 밥그릇 뿐만이 아니라 네. 가정과 개인과 이 사회가 음.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방향성만 보고도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네. 안타까운 게 나한테 직접적 피해가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 목사님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만 가지가 뛰어나다. 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나라가 빼앗길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빼앗기면 그제서야 야 하고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맞아요. 정치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 그게 뭐냐면 법이 네네네. 우리가 법을 관심을 안 가지면요. 그 법이 결국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시를 잘 하지 않으면 네. 결국 그들이 우리를 그쵸. 가지고 놀게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들의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네. 도구로 국민들을 이용하게 돼 있죠. 이게. 맞아요. 진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네. 그리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면요. 그때 됐을 때는요. 그들이 다 권력과 맞아요.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180석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180석 갖고 해서 무슨 나라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아 진짜 나라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역으로 막 총을 쏘는데도 네.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됩니까? 맞을까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북전단을 아, 살포해가지고 저들을 계몽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 저들의 비유에 맞지 아니하니까 네. 하지마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잖아요. 법으로 제재를 하잖아요. 북한을 자유케 합시다. 북한의 인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유케 합시다 했더니 네. 180석이 그걸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이게 참 뭐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안 일어나니까 이거 세계에서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거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 이슈더 라이브에서는 MBC 8시 뉴스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젠가요? 그제 나왔던
월요일 날 저녁이 나왔으니까 며칠 됐네요. 3, 4일 전에 나왔었는데 그 뉴스가 너무나도 18분짜리 인터뷰를 한 20초로 잘라서 내보냈으니 얼마나 목사님께서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전덕훈 TV 들어가시면 네. 18분 10초짜리 네. MBC와의 8시 뉴스에 나갔던 그 풀 영상, 인터뷰 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광훈 목사님을 2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곧 잠잠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네. 돌아올 때 네. 저희가 또 잘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교육하기 위해 광화문 온. 오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힘을 빼는데 여러분들 세계 정치 또 아니면 국내 정치 돌아오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보지 않고 목사님의 하시는 언행 꼬투리 잡고 언론들은 뭐 제대로 끝까지 보도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목사님을 향해서 힘 빼게 하지 마시고 네. 또 교단에서 더군다나 기독교계에서 힘 빼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보세요. 아까 내용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서 싸울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더 이상 힘 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아니해도요. 그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우리를 자꾸 조종하려고 들고 법으로 억압하려 들고 우리들을 자기들의 마치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개돼지로 여겨서 자기들의 사회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깨닫고 국민 계몽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도 안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광화문 오늘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을 깨우고 국민들을 깨워서 국민들 스스로가 유엔을 통해서가 아닌 세계의 힘을 자주국방 뭐가 자주국방이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먼저 깨어나야 그럼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생활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광화문 오늘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 바로 지켜야 될 줄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도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또 국민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그 감리회관 앞에 미스바 기도회가 또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거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슈도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